인사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될과학 약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예술의 전당 국립현대무용단 연습실에 와 있는데요. 왜 와 있냐? 이분들이 과학기술을 가지고 공연을 제작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연습하는 현장에 와 있는데요. 사실 과학과 예술은 굉장히 친한 관계입니다. 옛날부터 사실 예술하는 분들이 과학하시고 과학하는 분들이 예술하시고 막 철학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분리가 좀 더 세분화돼가지고 전문적으로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술과 과학은 사실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도 어떤 이론을 만들거나 할 때 음악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바이올린을 심지어 키기도 하고, 그리고 리처드 파인만 같은 경우도 어떤 물리 이론을 연구할 때 직접 타악기, 봉고를 연주하면서 그 예술로부터 출발된 그 영감을 가지고 과학적 이론을 만들기도 했고요. 이렇게 예술이 과학적 발견을 하는데 새로운 영감을 주는 한편 예술가분들도 과학기술을 10분 활용해서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긴 새로운 툴들을 활용해서 예술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서예부터 최신 AR, VR 기기를 활용한 것까지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 기술에다가 예술을 융합한 그 작품을 연습하는 현장에 저희가 직접 가서 이런 작품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작을 하셨는지, 또 제작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인공지능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이런 궁금한 점들을 제가 한번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그걸 보러 갈까요? 출발! 넌댄스 공연에 대해서 세 분의 작가님을 모시고 저희가 한번 예술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공연을 제가 잠깐 봤잖아요. 짧게. 보고 느낀 게 어떻게 하다가 이런 공연을 기획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본다. 인간 그 몸 자체를 다루고 있는 춤이라는 예술을 통해서 한번 탐구해 보기 위해서 이 작품을 처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인공지능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많이 만드나요? 어떤가요? 많이들 하고 있죠. 얼마 안 됐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생겨난 지는 이제 뭐 수십 년 됐지만 활용되기 시작한 거는 아직 10년이 채 안 됐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많은 작가들이 인공지능 활용을 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죠,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시고 이렇게 예술 영역에서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연히 이제 미디어 아트라고 기술을 다루는 예술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김용훈과 함께 기술하고 인간을 동시에 연구하는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평소에 뭐 앱이나 이런 걸 개발하시는 거랑 이런 어떤 예술과의 어떤 협업, 콜라보를 하는 거랑 되게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다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냥 앱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반응 속도가 얼마고 이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고 얼마를 보고 있고 막 그런 유튜브도 보면 이제 매트릭 같은 거 이제 측정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보고 있고 보다가 몇 초 뒤에 이탈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수치를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미디어 아트 하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느끼나 어떻게 경험하나 똑같은 기술 사용하더라도 보게 되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공연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그러면 막 직접 개발하신 건가요? 인공지능 초기였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잘 작동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려면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구글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오픈소스를 오픈소스는 아니고 구글이 API 형태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쓰고 있거든요. 공짜인가요? 아닙니다.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비싼가요?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뭐 컴퓨터 돌린다는 비용을 생각하면은 훨씬 저렴하죠. 그렇죠. 처음에 그걸 써야겠다라고 결심한 거랑 실제 써보면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다르던가요?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구글이 제공하는 그 서비스 써야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아까 오픈소스도 말씀하셨지만 요새는 이제 오픈소스로도 많이 공개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거를 테스트를 해봤고 얘가 이제 춤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 납득이 안 되면 사실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 일단 잘 작동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다양한 모델을 다양한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일단 잘 작동되는 거 고른 거고요. 그러면은 뭐 여러 인공지능을 이렇게 테스트해 보신 것 같은데 그 인공지능에 따라서 이래 춤이라고 인식하고 아니고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지 좀 궁금하네요.
여러 인공지능 중에 추려서 두 가지를 추렸는데 하나가 무비넷 인공지능이고 두 번째가 구글 인공지능이었는데 무비넷 인공지능은 그 전의 행동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들을 조합해서 이게 춤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인공지능이었고 구글은 전의 기억도 조금은 가지고 있지만 그 기억보다는 전체적인 환경 조명이랑 뭐 플로어 패턴 그 뒤에 막 무용수의 위치, 무용수의 동작 이걸 전체적으로 조합한 걸 결과로 보여주는 인공지능. 그렇군요. 이게 그 한 인공지능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데이트도 되나요? 업데이트가 물론 될 수 있는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에 사용했을 때하고 올해 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상용 서비스고 그 안에 있는 동작 자체는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업데이트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뭐 1년 사이에는 개선이 되는 것 같다. 왜냐면 계속 학습이 뒤에선 되고 있을 테니까. 네. 물론 근데 똑같은 비디오 인식 모델 자체는 계속 더 잘하는 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고를 때만 해도 무비넷이 제일 잘하는 축이었는데 그 사이에도 개보다 잘하는 애들이 한 10개 이상 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바둑 이런 거에 인공지능을 생각하면 이기냐 아니냐가 딱 결정이 되는데 춤은 애매한 것 같아요. 똑같은 동작을 무용수 선생님이 하면 예술이 되지만 제가 하면 그냥 이상한 아저씨가 되잖아요. 인공지능이 지금 잘 이렇게 작동해서 읽는 것 같나요? 직접 해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사실 짚어주셨는데 바둑 같은 경우에 승패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정답이 있잖아요. 근데 예술은 사실 정답이 없고 춤도 이게 춤인가 춤이 아닌가도 되게 좀 모호하다면 모호하고 추상적인 문제인데 되게 중요한 부분.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과제를 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보면 그 무용수들 잘 아시니까 뭐 쉽게 찾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 뭐를 춤으로 인식하는지 뭐를 춤으로 안 인식하는지 도저히 그 패턴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그 춤의 기본부터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춤이 아닌 거를 했을 때 인간도 이거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AI는 몇 퍼센트 춤이야 라고 정확하게 말해 주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실험같이 하신 느낌을 엄청 받는데 그런 면에서 평소에 이제 다른 작품을 무용을 하실 때랑 좀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합을 맞출 때 인간이면은 나 여기면 되지 다시 물어볼 텐데 다시 되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답만 내려주는데 이 답이 왜 나온 답인지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월화수목금토일 똑같은 자리에서 했는데도 답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내려진 답이 왜 나왔는지를 그 찾는 과정도 너무 오래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뭐 좀 찾은 답이 있으셨습니까? 처음에는 AI니까 계산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런 오차가 생기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그냥 바지 여기 지퍼 열려도 다르고 양말 색깔 바뀌어도 다르고 팔 걷어 올려도 다르고 이런 작은 것 때문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연습복을 같은 걸 입자던가 조명을 계속 같은 걸 쓰자던가 연습실을 계속 같은 공간을 쓰자던가를 계속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지금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막 여러 어떤 요인 변화에 따라 얘가 좀 달라진다 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볼 때도 그렇게 달라질까요? 저희 작업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간은 이제 공연 보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뭐 1시간 전에 경험 왔던 이 극장이라는 걸 인식하는 어떤 그 사전 지식 이런 게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뭐 좀 달라져도 춤은 춤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건데 무용 동작뿐만 아니라 그 무용을 둘러싼 무대 환경적 요소들이 지금 인공지능의 춤 인식에 영향을 저희 공연에서 끼치고 있고 그런 환경적 요소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 공연에도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이거는 무대 현장이잖아요. 무대 같은. 근데 여기를 어디 기업 사무실처럼 꾸미고 같은 동작을 한다면 인공지능은 그 동작을 춤으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움직임뿐만 아니고. 너무 재밌네요. 보고 싶은데요, 공연을? 여기랑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하면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이 과제를 그런 환경적 요소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또 훌륭한 그 무용가들 두 분이 있기 때문에 또 춤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해서 움직임을 찾아보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으시다고 하니까 아마 예매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예매 가겠습니다. 바둑이 좀 얘가 쉬워서 그런데 바둑계 그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막 이세돌 구단 이길 때 저기다 외도 했는데 그 수가 신의 한 수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기다 외도 하는 게 그 정말 다른 판을 짰듯이 댄스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도입이 좀 춤에 대한 뭐랄까 뭐 춤판 다를 바꾸진 않더라도 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꿀 부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질문도 굉장히 좋은 질문.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작품의 컨셉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처럼 느끼고 실제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협을 받고 있죠. 저희는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찾는 그 태스크 자체가 또 그런 어떤 위협에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일까를 실험하는 어떤 그 장으로서 이 작품을 또 하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막 바뀌진 않았는데 일단 지금 관객이 사람이 아닌 AI. 이 AI는 어떻게 만족시키지? 막 그런 생각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거 저 공감해요. 저희도 이제 유튜브 하면서 이 AI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 만족시키지? 이거 어떻게 우리 노출시켜 주시지? 지금도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중요 선생님이시군요. 네, 중요. 네, 지금 인터뷰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계속 시청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도 한번 해주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타자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 행동하고 생각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우리 지금 카메라 앞에서 저의 말투하고 집에 제가 침대 위에서 제 말투하고 완전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자라는 것은 인간이었는데 이제 기계라는 타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판단을 내린단 말이죠. 요새 기업에서 그 면접을 AI가 면접을 해요. 그러면 면접하는 동안 이 사람이 표정이 어떤지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 표정이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거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 걸 준비하는 학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작품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과 함께 이 공연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공연이 역사상 없었다. 이거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는 확정적이니까 역사상 많지 않다. 저희도 나름대로 인공지능을 거의 10년째 다뤄오고 작품을 해왔는데 공연에 설치된 사례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공연 자체를 인공지능과 관객이 함께 보고 그 판단을 같이 경험하면서 볼 수 있는 이런 공연은 역사상 없었고 여러분들은 이 공연에 오시면 그런 역사를 함께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과 예술이 협업해서 무언가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미술사의 예를 들면 원래 회화가 굉장히 실제와 비슷하게 묘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하는 카메라의 등장 이후로 그 사진이라는 새로운 예술의 영역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기존의 그 회화가 구상 미술이 아닌 그 전혀 반대 방향인 추상 미술의 어떤 새로운 장르를 만들기도 한 것처럼 우리가 여태까지 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어갈 수도 있겠죠. 앞으로는 점점 인간과 기술이 점점 가까워지고 어쩌면 하나가 되고 그 경계가 불명확해지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는 둘 중 누가 뭘 했느냐가 중요해지지가 않고 이제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해질 텐데 그때 이제 어떤 예술이 나오게 될지는 그건 알 수 없고 아마 그것도 보는 게 흥미롭겠죠. 지켜봐야겠네요. 네. 아까 계속 바둑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도 어렸을 때 바둑을 쳤었거든요. 네. 5급까지는 배웠었는데 TMI네요. 네, TMI입니다. 네. 바둑이 저한테 되게 의미가 크거든요. 사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졌을 때 약간 되게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알파고가 바둑을 끝장낸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두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바둑이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들 나름대로 답이 있으니까 두고 계실 텐데 인공지능 예술도 그렇게 이제 성능으로만 보면은 인공지능이 어떤 한 분야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순간 그냥 인간을 대체할 것 같지만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 예술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희 작업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이 어떻게 관객들에게 비춰지길 바라는지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면 어떨까 싶네요. 어떤 관객에게는 우리가 찾은 그 춤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웃기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기괴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공연을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들, 그 인상들이 어쩌면 이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인간의 본질에 가까울 수도 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비춰질까는 이제 관객에게 몫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재밌게 생각하는 부분은 공연장이라는 현장에서 인공지능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스트리밍해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내리는 판단으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엔지니어로서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미리 다 정해놓은 게 아니라 라이브로 이제 기가 돌아가고 판단하기 때문에 게다가 아까 성령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얘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거든요. 하기 때문에 사실 당일의 얘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되게 골치 아픈 부분인데 이게 엔지니어인 저한테는 골치 아프지만 관객한테는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유튜브 영상에서 연습하는 거 보시고 어떤 공연이라고 상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라이브로 당일에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보시면 훨씬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저의 꿈이라면은 저는 이 공연을 한 2년에 한 번 정도 계속 레파토리가 돼가면서 변하고 있는 제 생각, 제 몸,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는 AI를 시즌별로 이렇게 계속 비춰줄 수 있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겠네요. 모든 것은 변할 테니까 우리 인식도 변할 테고 인공지능의 인식도 변할 테고 아무튼 이렇게 AI라는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그 공연을 만드신 세 분의 작가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이 현장을 보시려면 여러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벌어지는 이 공연을 넌 댄스 공연을 예매를 하셔야 됩니다. 댓글과 하단 내용의 링크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예매를 하셔서 이런 기획 의도와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그 예술 작품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많은 관객분들과 그리고 인공지능과 함께 같이 그 광경을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